그를 깨운 건 어둠 속에서 들려온 희미한 목소리였습니다. 눈을 몇 년 만에 떴는데 의사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입니다 했더니 그 부모님과 동생분은 돌아가셨습니다. 10년 만에 눈을 떴다는 남자.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가던 모습이 그의 마지막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내 식구가 다 타고 있었던 거죠. 엄마, 아빠, 씨, 동생. 거기서 이제 부모님을 잃고 2003년 2월 18일 아침 승객 수백 명을 태운 지하철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192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지하철 참사. 그 지옥 같은 현장에서 경태 씨는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사고에서 가스를 많이 마신 것 때문에 뭐 기관지나 이런 쪽이 안 좋았고, 그다음에 그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이러고 해서 이게 통증이 되게 어마어마하다라고. 그 사고로 매 순간 칼에 베어 있는 듯한 통증을 겪는 희귀 난치병을 얻게 됐다는 경태 씨. 그를 더욱 절망에 빠뜨린 건 큰아버지가 그의 보상금을 빼돌리고 경태 씨 앞으로 수억 원의 대출까지 받아 잠적했다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이게 영화보다 더한 막 이런 막 그래 슬픈 사연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이거 장난 아니야. 내 수준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겠구나. 이건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Y팀에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좀 여론을 환기를 시켜서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도움을 줬으면 했는데, 경태 씨가 원치 않아 방송엔 나오지 못했지만 SNS를 통해 그의 사연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이 그동안 경태 씨를 돕기 위해 힘을 모아왔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한 4번 정도 초대를 했어요. 좀 데려와서 제가 스테이크도 만들어주고 또 뭐 생필품도 챙겨주고 집에 들렀다 갈 때마다 한 5만 원 정도씩 용돈을 줬어요. 내용을 보니까 굽는다, 신발이 없어서 여름 신발 발식이 없다, 옷이 다 찢어져서 버스를 타는데 사람들이 무시한다, 슬프다, 너무 불쌍하고 안 됐어서 12월 초에 제가 이를 도우려고 후원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즘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게 그 암도 지금 선고를 받아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세요, 이분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경태 씨는 SNS에 투병 일지를 기록하며 꿋꿋하게 병마와 싸워왔다고 합니다. 기록을 남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살아생전에 자기의 아픈 기억, 그다음에 옆에 자기를 지켜준 가족이나 이게 없으니까 내 마지막을 좀 기록하는 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더 아팠죠. 그런데 투병 소식을 전하던 경태 씨의 SNS 계정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걱정이 돼요. 분명히 지금 운명을 달리할 것 같다라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생사를 어떻게 확인할까? 연락이 완전히 끊어지기 전 경태 씨는 자신의 메신저 프로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경태 씨의 행적을 찾아 나선 우린 최근까지 그가 다녔다는 한 학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는 우리 앞에 낯익은 남자가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맞으시죠? 저희 SBS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잠시만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제작진을 보자마자 눈길을 피하던 경태 씨가 선생님! 갑자기 차가 다니는 위험한 도로를 가로질러 뛰기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안타까운 일 있으셨다 그래서 얘기만 좀 들어보고 싶어서 왔어요.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경계하는 걸까요? 대구 지하철 사건 때문에 좀 힘든 일을 겪으셨고 지금도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어요. 후원을 내오는 사람도 있고 선의를 거절했다는 이런 약하다는 병보다 가난보다 그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건 다름 아닌 사람들의 말이라는 겁니다. 연락이 끊어지기 전까지 경태 씨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설교 때 이렇게 쭉 보면 항상 이렇게 안 보이게 숨어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만은 열심이었다는 그 청년을 관심 있게 봐왔다는 목사님은 약 2주 전 SNS에서 놀라운 글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에서 봐서 한 거죠. 굉장히 뭐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긴 한데 교회와 SNS상에서 동정심을 유발해 돈을 뜯는 남자가 있다며 조심하라는 이 글의 내용이 경태 씨의 사연과 너무나 유사했던 겁니다. 목사님은 조심스럽게 경태 씨에게 이 글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석연치 않은 걸 풀어야 되니까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우리 교회 올 때 가지고 와라. 근데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먹통 상태가 되고 그 연락을 두절을 해버렸죠. 교회는 그러면 그리고 안 나왔죠. 그때 마침 페이스북 계정도 닫고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너무 딱하고 안타깝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 청년부에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교인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사비로도 도와주시고 저희도 금전적인 도움이나 혹은 쌀도 갖다 주기도 하고 먹을 것도 사다 주기도 하고 그래서 한 1년 동안을 저희가 열심히 도왔었어요. 한 몇백만 원 될 거예요, 그게. 경태 씨에게 사실이 무엇인지 물었다는 목사님. 그게 그와의 마지막 대화였다고 합니다. 당혹스러운 건 그동안 경태 씨가 이런 문제로 갑자기 다니던 교회를 그만두고 다른 교회로 옮겨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처음에 나한테 페이스북을 누가 보내줬는데 깜짝 놀랐어. 누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누가 적었어 이렇게 할 정도로. 경태 씨가 예배 시간에 옆에 앉은 신도의 돈을 훔치고 교회 헌금함까지 손을 댔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라. 이게 쭉 해왔던 일이냐 여기서만 있었던 일이냐 이제 그래서 이제 과거는 없었고 처음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가 말한 사연들은 어디까지 사실이었을까? 우린 경태 씨가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대구를 찾았습니다. 16년 전 192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가 있었던 대구 중앙로역. 처참했던 사고 현장 한켠엔 당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이들의 이름이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 명단 중에 김 씨라는 이름은 있나요? 우리 재단이 전체 유가족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김 씨라는 분은 없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쓴 글은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 경태 씨를 꼭 만나봐야겠습니다. 잔뜩 경계를 하는 모습으로 주변을 살피던 그가 향한 곳은 지하철역. 지하철 트라우마로 지하철을 못 탄대요. 사고 후 트라우마 때문에 지하철을 못 탄다던 말과는 달리 전동차 안에서도 그는 아주 평온해 보입니다. 그가 들어간 건물 앞에서 기다린 지 약 2시간 만에 경태 씨가 나왔습니다. 기다렸어요.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명단을 확인해봤는데 이름도 명단에 없어요. 이번에도 우리를 보자마자 그는 또 냅다 뛰기 시작합니다. 아니 명단에 서둘러 버스에 오른 경태 씨. 아저씨 저거는 태우지 마요. 네, 태우지 마. 네, 여쭤볼게요. 아니 가요 가. 아니 왜 사칭하신 거예요, 선생님? 왜 육아 피해자라고 사칭하셨어요? 선생님 나중에 전화할 테니까 가세요. 아니 말씀해보세요. 가세요. 어떤 변명도 없이 그저 제작진을 피하기에만 급급한 경태 씨. 아니 왜 교회마다 다니시면서 대구 지하철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인정하세요? 잘못하신 부분은? 이거 신고할 거예요? 이제 나는 처벌받는 거예요? 그는 자신에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CRPS도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뭐 때문에 생기신 거예요? 사고요. 무슨 사고요? 상중교통사고. 배 타고 가다가 견딜 수 없는 통증이 동반되는 희귀 난치성 질환
CRPS를 앓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안 한다고 하고 교회에서 이제 지역사회 장학금 위로 노선금 이런 거 준다고 해서 진단서 같은 거 내밀었는데 의사가 그러셔가지고 조경소에서도 희귀한疾병이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믿어지질 않더라고요. 자신의 고통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힘들었다는 그는 웃옷을 들추며 그가 보여준 것은 몸에 난 상처들. 이 기계가 다 있어요, 양쪽에. 아, 여기에요? 여기도 있고 여기 뒤에는 허리에 아, 등에도 수술하셨구나. 극심한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물을 주입하는 기계를 몸속에 넣는 수술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 해도 그가 대구 지하철 참사의 유족이자 생존자라며 사람들을 속여온 사실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를 그게 좀 부끄러운 건데 2007년도에 큰 사고를 겪었는데 안 믿어주니까 좀 내가 더 큰 사고를 겪었다고 해야 믿어줄 것 같아. 그렇다면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는 건 사실일까요? 실제로 위암이 오진 나왔죠. 속이 너무 안 좋아서 검사 받았는데 오진 나왔어요. 허언증의 일종인 인위성 장애의 특징을 보이고 계시거든요. 민하우젠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어떤 현실에서 자기가 제한된 것들을 공상을 하거나 거짓말을 이렇게 섞어서 증상을 과장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커다란 굵직굵직한 사건, 최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세월호라든지 그런 큰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공통의 어떤 그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 그 속에서 견뎌나온 사람, 그럼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누군가의 아픔을 도용해서 아주 뭐 유연하게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좋은 그런 형태로 사실은 계속 사기를 쳐온 거죠. 경태 씨를 도와달라며 우리에게 연락을 해왔던 제보자. 예, 그 씨를 직접 만나봤어요. 아 정말요? 예. 네, 만나봤는데 다 거짓말이다. 아 진짜요? 네, 대구 지하철 참사도 전혀 아니고 헐. 아버지도 살아 계시고요. 동생분도 계시고. 아 충격적인데? 그는 경태 씨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늘 미안했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진짜. 마음이 빚으로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예, 못 도와주고 내가 뭐 한번 갈게 뭐 이런 마음의 어떤 빚이랑 뭐 그런 게 남아 있었는데 아 그렇게 사람 뒤통수 칠 줄은 몰랐네. 각박한 세상에서도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며 함께 아파했던 사람들. 경태 씨를 도왔던 이들은 자신들이 믿어왔던 그 소중한 가치가 짓밟힌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좀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 그것보다는 그 마음의 상처가 더 큰 거고 그 마음의 상처가 있다 보면은 남 도와준 것에 대해서도 주저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빼앗기고 사라지고 한다는 게 좀 안타깝죠. 지금도 뭔 도깨비에 홀린 그런 느낌이에요. 그 글 내용으로 봤을 때 진짜 진실해 보였는데 온라인 상에서 이런 식으로 뭐 죽는다고 그러는 사람은 옆에서 죽는 거 보기 전에는 나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병원에서 다시 만난 경태 씨는 앞으로 치료를 잘 받으며 더는 거짓 없이 살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나 솔직히 이렇게 한 것도 진짜 많이 심했어요. 말할 용기가 안 났어요, 진짜. 내내 가슴 속이 불안했죠. 나중에 죽고 난다고 회개하더라도 그렇게 할 생각 안 했고. 부사님하고 만나면 사과할게요. 너무 죄송하고 얼굴 몇명 없었어요. 미안해요, 진짜. 다신 거짓말로 사람들의 선의를 악용하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던 경태 씨가 위암이 지금 수술이 급하고 항암 치료가 급한데 우리가 하루에 한 끼도 제일 못 먹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굶어요. 잘 지내냐고 했더니 이제 바로 하는 얘기가 이제 건강이 더 안 좋아졌다. 그래서 어디가 더 안 좋아졌냐라고 하니까 위암이었던 게 간으로 전이가 돼서. 그게 언제 주고받으신 거예요? 오늘 마스크
인연했더니 없대요. 네. 그럼 내가 마스크를 주겠다. 그래서 내가 만나기로 한 거예요. 오랜만에 그를 만나기로 했다는 상훈 씨를 따라가 봤습니다. 마스크도 없이 다녀. 얼굴에 살이 올라 못 알아볼 뻔했지만 그는 분명 1년 전 우리가 만났던 그 남자 경태 씨입니다. 저게 아픈 게 아니라 저게 협박이었어요. 빠졌다가 이제 나는 원래 하나만 머리 빨리가 진짜. 머리는 모르고 여기 털 더 빠지는 거야. 지금도 집에 있으면 잘 때 밑에다가 비닐 같은 거 깔고 자. 계속 머리카락 빠지니까. 항암 치료 때문에 최근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진다는 말과는 달리 촘촘한 머리카락이 눈에 띕니다. 하다가 체력이 없거든요. 안 먹으니까 이상하고 좀 이게 몸이 돼야 되는데 생각하다가 돌도 할 뻔했어요. 마치 무용담을 얘기하듯 줄줄 늘어놓는 이 투병기가 정말 다 사실일까? 그래도 보여요. 그럼 수술은 안 되나? 해보려고 그랬거든. 떼내보려고 그랬더니 방법이 좀 손대기 어렵다고. 제대로 손도 대보지 못한 채 암이 간까지 전이됐다는 말을 남의 일인 양 미소까지 띠며 말하는 경태 씨는 어딘가 들떠 보였습니다. 유튜브 방송에 내 사연이 나갔어요. 자신의 암 투병기가 소개됐다는 유튜브 채널도 직접 찾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도우심을 기대하지만 얼마 전 간으로 전이가 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제가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 병원을 제때 가지 않았거든요. 사연이 나간 뒤 많은 격려와 위로를 받았다는 경태 씨. 돈도 많이 받았어요. 방송 나가고 나 150만 원 정도. 어떤 분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돈 받기가 미안하더라고요. 암세포가 위에서 간까지 전이됐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전보다 얼굴에 살이 오르고 피부도 더 뽀해진 경태 씨. 그는 현재 다니는 교회에서도 따로 후원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는 구제비라는 게 있어요. 부재비요? 얼마 정도 혹시? 한 달에 6만 원씩? 그리고 그런 교회는 한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혹시 여기는 언제부터 다니셨나요? 작년 4월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막 만나면서 자꾸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내가 힘든데 그래서 교회에서 좀 도와주는 걸로 끝내려고 했는데 교회에선 지원을 약속하며 그에게 증명 자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위암 진단받았다고 했는데 그걸 볼 수 있느냐 하니까 그건 아직까지 주치의가 소견서를 안 써줘서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병원 같이 가주겠다 얘기를 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피해요. 그때 혹시 얼마 정도 후원을 해주신 거예요? 교회에서요? 200만 원이요. 200만 원이요? 예. 한 번만 믿어주면 다신 거짓 사연으로 사람들을 속이지 않겠다던 경태 씨. 1년 만에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후원금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억하세요? 1년 전 만난 담당 PD를 한눈에 알아본 그는 대뜸 불쾌한 기색을 내비칩니다. 그 주변 사람들한테 선생님께서 지금 암투병 중이라고 얘기를 안 하셨어요? 잘 안 했어요. 확인은 하셨고 암투병 중이신 건 맞아요? 아니 그 투병하고 있진 않고. 그렇게 착실하게 암 투병 일지를 블로그에 올려왔으면서도 암에 걸린 일은 없답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 암을 앓고 계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나 이런 걸 받으신 적 없어요? 저는 도움 받은 거 없어요 따로. 암 투병기는 올렸지만 그걸로 도움을 받진 않았다니 그는 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교회에서
암투병 중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하셔가지고 200만 원을 도움을 받으신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목사님하고 상의하고 하다 제가 그 병원비 미납된 거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미납된 그거에 반부해주겠다고 그래서 알려드린 거죠. 그거 사기죄로 그 처벌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처벌 얘기에 잠시 말이 없던 그가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며 약을 꺼내 입안에 털어넣습니다. 무슨 약이에요? 진통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 실제 고통스러운 병이긴 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가 나올 때만 유독 통증이 찾아오는 게 정말 우연일까? 그 암 환우들을 위한 집회 거기는 왜 참여하셨어요? 근데 거기 가셔서 선생님 지금 위암 앓고 있고 이런 얘기도 거기 가서 하셨잖아요. 거기 가서 그거 말씀하신 건 맞으시죠? 거짓말을 하지 말으셔야죠. 아프고 힘든 사람의 고통을 그냥 봐 넘기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을 그동안 그는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좀 전 지인을 만났을 땐 경쾌하기만 하던 걸음걸이가 담당 PD 앞에선 서 있기 힘들 만큼 휘청입니다. 제가 안 그럴게요. 좀 잡기는 거실에서 보면 진짜 마지막에 안 살게요. 근데 PD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최대한 아프고 최대한 딱하게 보임으로써 그는 적지 않은 돈을 챙겼고 쉽게 용서도 받아왔습니다. 우선 이분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자신이 사람들을 속일 의사가 있었어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기통신기본법이라는 그 법률이 따로 있어요.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해서 자기 암에 걸렸다는 거. 그런 사실을 유포해서 내가 이득을 얻을 목적이 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오죽하면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살았을까? 이해하고 눈 감아 주려던 마음도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웃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다른 이의 슬픔에 눈물 짓는 마음을 농락하고 배신하는 행위를 더는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겁니다. 모두를 위해 그리고 경태 씨 자신을 위해.